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특보입니다. 1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국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을 드디어 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국내 첫 코로나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 번째 백신인 화이자 백신 58,500명 분도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내일 바로 접종에 들어갑니다. 예정대로라면 조금 전 도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김건휘 기자, 화이자 백신 도착했습니까? 네, 조금 전인 11시 58분쯤 이곳 인천공항에 화이자 백신을 실은 대한항공 전세기가 도착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화물터미널 상하차 작업대에는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백신을 싣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가 국제 백신 공급 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계약한 1,000만 명 분량 중 초도 물량입니다. 총 11만 7천여 분, 한 사람이 2번씩 맞아야 하니까 모두 58,500명이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어제 네덜란드를 출발했고 조금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화물터미널에는 90톤을 동시에 보관할 수 있는 냉장, 냉동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화이자 백신은 유통기한이 짧고 영하 70도의 초저온 냉동시설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백신은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간단한 통관 작업을 마치면 평택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순천향대병원 등 전국 5곳의 예방접종센터로 옮겨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백신 운송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겠군요. 그렇다면 운송 과정은 어떤지, 또 접종 일정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네, 백신은 영하 70도의 초저온 보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특수 수송용기에 담겨 운송되는데요. 경찰은 인천국제공항부터 서울국립중앙의료원 중앙접종센터까지 수송 차량을 경호할 예정입니다. 또 중앙접종센터에도 24시간 기동대와 순찰차를 배치해 돌발 사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접종은 내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종사자와 수도권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등 최일선 의료진 300명이 가장 먼저 맞게 되고요. 이어서 다음 달 3일부터는 권역별 예방접종센터와 지역센터에서도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다음 달 20일까지 의료진 5만 5천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두 번째 백신인 화이자 백신 도착과 관련한 내용 사회정책팀 박선아 기자 그리고 국립암센터 김호란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11시 5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서 국내에 처음으로 화이자 백신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맞는 건지 또 어디로 옮겨지는 건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은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58,500명 분입니다. 이 백신들은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증 환자 치료병상,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5만 5천여 명이 맞게 됩니다. 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의 초저온 보온이 필수적인 데다 접종을 위한 준비 과정도 매우 까다로운데요. 냉장 온도에서 3시간 해동을 하고 또 백신을 흔들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뒤집는 걸 10차례 정도 반복한 다음에 생리식염 주사액을 주입하고 다시 뒤집고 이렇게 해서 0.3ml씩 6명 분을 빼내야 합니다. 이렇게 희석한 백신은 6시간 안에 다 쓰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기는 쉽지 않아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는 달리 전국의 접종센터 5곳에서 맞게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는 화이자 백신을 실은 대한항공 항공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화이자 백신, 내려지는 작업의 과정도 궁금한데요. 네, 당초 화이자 백신이 오늘 낮 11시 50분 정도에 도착할 거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을 출발해서 대한항공편 KE9926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의 주기장 609로 들어왔는데요. 이 항공기에서 이제 백신을 내리는 작업이 이뤄질 텐데 네. 백신 내리는 것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 운송을 위해서 투입된 숙련된 인력들이 백신을 내리게 되고요. 네. 백신이 내려지면 그 백신은 대한항공이 특수 제작한 운송 컨테이너에 실려서 옮겨지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영하 60도에서 영하 90도,
평균 영하 75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은 별도로 자체 냉동 포장된 상태에서 운송되긴 하지만 이런 관리가 중요한 건데요. 항공기에서 백신이 내려지면 달리라고 불리는 장비와 지게차로 냉장차에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례 절차를 거쳐서 항공사 입항과 화물 반출 신고 같은 게 수월하게 돼서 백신이 운송 차량에 탑재되자마자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냉장차는 앞서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운송 과정을 보셨듯이 군사경찰과 경찰 특공대 등의 호의를 받으면서 공항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선혜 기자의 설명을 들었고요. 이어서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맡고 계신 김호란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들어온 백신은 화이자 백신의 도착이고요. 오늘 오전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 시작된 겁니다. 두 백신의 차이점부터 간략하게 좀 비교를 해주실까요? 예, 그동안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화이자 백신은 플랫폼 자체가 mRNA로 만들어진 백신입니다. 네. 사실 이 mRNA 방식의 백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고요. 코로나19로 처음 세상에 나온 건데요. 사실은 그동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mRNA를 사람 몸속에 넣어서 실제로 작용하게끔 하는 데까지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모더나라는 회사가 거의 10년에 걸쳐서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지금 화이자는 모더나보다는 조금 기술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화이자 백신은 꺼내서 녹인 다음에 살짝 흔들어가지고 흔들면 안 되고 살짝 뒤집어서 이제 충분히 잘 녹은 게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식염수를 넣고 다시 또 섞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주를 하게 되는데 모더나는 이런 과정 없이 이제 액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분주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술이 발전된 상태이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화이자나 모더나 둘 다 이 RNA 방식입니다. 그래서 RNA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양을 보시면 스파이크가 있잖아요. 그런 스파이크 단백질을 내 몸 안에서 직접 살짝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내 몸에서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런 유전자를 벡터라고 하는 아데노바이러스에 넣어서 몸에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 안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과정은 거의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자막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mRNA 방식으로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만든 백신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건데 아스트라제네카와 mRNA 모더나는 보관 온도가 2에서 8도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화이자, 그러니까 같이 mRNA 방식이죠. 근데 초저온, 거의 영하 70도, 75도까지 내려가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같은 기술 개발 방식인데 보관 온도 차이는 왜 이렇게 크게 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실험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텐데요. 유전자는 영하 70도에다 보관을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모더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을 좀 더 개발해서 영하 20도에서 보관할 수 있게끔 기술이 개발된 상태이고 화이자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하 70도 초저온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벡터 안에다가 유전자를 넣은 거기 때문에 네. 보통 다른 백신처럼 그냥 냉장 온도를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유통이 편하죠. 네. 방금 보신 화면이 이 시각 인천공항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박 기자와 함께 현장 그림 보면서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항을 빠져나간 그 화이자 백신이 원래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물류센터로 갈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은 접종센터로 바로 간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물류센터로 간다는 보도는 잘못된 거고요. 네. 당초에 화이자 백신은 원래부터 예방접종센터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류센터로 가기로 했던 건 같은 mRNA 백신이죠. 모더나 백신이 들어오면 평택에 있는 물류센터로 가게 됩니다. 화이자 백신은 중간에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과 권역에 있는 예방접종센터 5곳으로 한 번에 이송되는데요. 이 5곳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과 천안 순천향대병원, 대구 계명대병원, 광주 조선대병원, 그리고 양산 부산대병원입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이천의 물류센터로 옮겨져서 소분과 포장 작업을 거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자 백신이 공항에서 바로 접종센터로 이송될 수 있는 것은 화이자사와 접종 장소까지 배송해주는 걸로 계약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5개 지역에 나눠질 백신이 각각 포장된 상태로 항공으로 운송돼 온 거죠. 예정대로면 1시쯤이면 인천공항을 출발하게 되고요. 이제 당겨져서 12시 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천안 순천향대 병원에는 오후 2시 반쯤이면 도착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화이자 백신이 군 경찰 호의를 받으며 예방접종센터로 이송할 예정이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고요. 현장 그림을 보면서 박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 네, 화면 상태가 조금 고르지는 못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고르지는 않은데 방금 보셨던 비행기가 아무래도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잠시 다시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한항공편 KE9926편이고요. 그 에어버스 330-300 여객기라고 합니다. 네. 주로 이제 화물을 많이 싣는 비행기인데 이 화이자 백신도 이 비행기의 화물 칸에 실려왔습니다. 인천공항에 있는 주기장 609로 들어와서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네요. 비행기 곧 문이 열리고 네. 화물이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저렇게 백신을 하기 위한 작업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저게 작업이 되면은 곧 있으면 백신이 담긴 컨테이너가 내려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작업은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지난 2월에 3일 모의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때 보면 백신 수송한 항공기가 우리 영공에 진입하면 관제사가 최단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인천공항까지 관제 우선권을 부여해서 일단 공항에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빨랐고요. 네. 또 이후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통상 45분 이상 소요되는 절차를 30분이나 단축해서 15분 안에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지금 아직 다시 보이지 않고 있는데 네. 일단 컨테이너가 열리면 이 컨테이너가 뭐 이상이 있는지 세관에서 1차적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이제 화물 터미널 내에서 이동해서 이제 개방해서 분류를 하게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게차를 이용해서 수송 차량에 적재하게 됩니다. 네. 적재가 다 끝나면 이제 1번 차량부터 호송을 받고 출발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준비된 리포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1호 접종자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호 접종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오늘 오전 9시를 전후로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처음 접종을 받는 사람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재활병원 등의 만 65세 미만 입원 입소 종사자들로 경북 안동에서 생산 출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1호 접종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지 않아 접종하는 지역이나 보건소마다 어린이 재활병원장,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1호 접종자가 나왔습니다. 접종 첫날인 오늘 전국 213개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5,266명이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이들 대상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을 받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시설에 머무르며 의료진의 방문 접종을 받게 됩니다. 292개 요양병원에서도 자체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닷새 동안 접종을 시행합니다. 접종 대상 가운데 93.7%가 실제 접종에 동의한 상태라 접종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날 최종 접종 인원은 질병관리청에서 집계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인원이 모두 백신 접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에서 12주 간격을 두고 2번 맞게 돼 있어 다음 달 12일 두 번째 백신을 맞아야 완전 접종이 이뤄지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의 백신을 접종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네, 다시 김호란 교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이자 백신이 11시 5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결합 임상시험 결과도 얼마 전에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두 가지 백신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1, 2차 접종을 교차로 할 수도 있다, 아니다, 이렇게 말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교수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예, 현재는 이미 임상시험 결과로 확인된 거는 각각 같은 백신을 맞는 겁니다. 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로 시작했으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두 번째 맞고, 화이자로 시작하면 화이자를 맞고 하는 건데요. 네. 전 세계에서 지금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거를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백신을 맞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관련된 임상시험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가장 먼저는 이제 러시아에서 나온 스푸트니크 V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의 결합 임상시험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두 가지는 둘 다 아데노바이러스 형식이기 때문에 합해서 같이 교차를 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화면을 보시면 비행기의 문이 열렸고 이제 곧 하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예, 지금 저기 냉동 박스에 지금 들어있는 것 같고요. 예. 화이자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 냉동 박스 안에 온도 모니터링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라도 그 움직이는 동안이나 아니면 이송 중에 정해져 있는 온도를 넘어가지 않는지, 정해진 온도를 넘어가게 되면 알람이 울리게 되고 모니터하는 본부에서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쓰지 못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저 mRNA 방식의 화이자 백신은 그 RNA를 겉에 지질로 싸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네. 사람한테 쓸 수 있게 됐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약하게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백신을 흔든다거나 진동이 크게 심하게 있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할 때도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무슨 이제 오토바이를 쓴다거나, 처음에 일본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떨어져서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박 기자, 네. 화이자 백신이 앞서 말씀하신 걸로 보면 서울, 천안, 대구, 광주, 양산 5곳으로 운송된다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접종 계획,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내일 서울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중앙의료원 종사자를 중심으로 맞게 되는데요. 네. 중앙의료원 종사자가 199명, 수도권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가 101명, 이렇게 300명이 내일 접종을 받게 됩니다. 네. 권역예방접종센터는 당장 내일 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 달 3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자가 120명이 넘는 감염병 전담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자체 접종이 진행되는데요. 다음 달 8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82개 자체 접종기관으로 백신이 배송되면 기관별 계획에 따라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시는 순간 백신이 이제 비행기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RKN 8200이라고 쓰여 있었나요? 방금 수송 인력이 백신 컨테이너를 내리기 전에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은 별 문제가 없다는 사인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현장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수송한 트럭에도 비슷한 게 쓰여 있었던 것 같은데, 옆에 네. 보시면 대한민국 코로나 백신, 19 종식. 코로나19 종식, 대한항공이 함께합니다. 네. 이렇게 또 문구가 쓰여 있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동이나 이런 움직임에 민감하기 때문에 천천히 지금 지게차 달리 위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모의 훈련도 여러 번 거쳤고요. 훈련을 많이 거친 덕분에 안전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지만 진동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조금 조마조마하기는 합니다. 별 문제 없겠죠, 교수님?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계약할 때부터 네. 아예 접종 장소까지 화이자에서 책임지고 운송하는 것까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숙련된 인력이 수송을 하고 있기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은 코백스 퍼실리티 공동구매 프로젝트죠. 그렇게 해서 도입이 된 건데, 우리나라가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백신도 있잖아요. 그건 언제 들어오나요?
네, 우리 정부가 화이자사와 개별 계약으로 구매한 물량도 모두 1,300만 명분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 원래 1,000만 명분을 계약했었는데 열흘 전에 300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한 건데요. 일단 50만 명분은 다음 달 말에 들어오고 300만 명분은 2분기에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네. 나머지 물량도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정부는 시기를 좀 더 앞당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인천공항의 모습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다음 달 3월 중에 50만 명분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은 생중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관련 리포트 하나 더 보여드리고 두 분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서울의 한 보건소를 오늘 아침에 찾아서 백신 접종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접종 준비부터 이상 반응 관찰까지 둘러본 뒤에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백신 접종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예진표 작성부터 혹시 모를 이상 반응 관찰까지 접종 전후의 전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포구 보건소의 첫 접종자가 된 어린이재활병원 김윤태 병원장 옆에서 직접 접종을 지켜보고 격려했습니다. 첫 접종에 나선 김 병원장은 의사로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방문은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방역과 예방접종에 헌신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또 마포구 보건소는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그간 방역 업무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전하는 의미도 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네, 접종 시작 첫날인 오늘 접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건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상재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서울 도봉구 보건소 앞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은 이 시각 현재 차질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 4층에서 접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30분에 5명씩 접종을 하고 있어서 차분하게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도봉구 보건소에서는 약 500명분의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하루 요양병원 종사자 등 모두 60명이 이곳에서 백신을 맞게 됩니다. 현재 백신 접종은 이곳 도봉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백신을 맞는 사람은 전국 213개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5,266명입니다. 또 닷새 동안 요양병원 292곳에서도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이 이뤄집니다. 대상자들의 90% 이상이 접종 동의를 한 만큼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식적인 1호 접종자를 지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대신 오전 9시에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1호 접종이 이뤄졌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접종은 면역 형성을 위해 8주에서 12주 사이에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접종까지 마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접종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증명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거나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백신을 접종해야 그 효과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접종이 시작돼도 지금과 같은 방역 수칙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백신을 불신하고 접종을 기피하면 집단 면역은 허상에 불과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봉구 보건소에서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처음 접하기도 하고 이렇다 저렇다 여러 말들이 섞이다 보니 불안감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하러 갈 때 꼭 알아야 할 점과 주의할 점을 전동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접종 전 1차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재 임신 여부와 최근 2주 이내에 독감 백신 등 다른 백신을 맞았는지입니다. 두 경우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권장되지 않아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연락해 예방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또한 접종 당일 37.5도 이상 고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예방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다만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약, 고혈압약 등을 복용 중이라면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약물 복용하시면 되고 갖고 계신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도 하셔도 됩니다. 만약 보건소를 방문해 백신을 맞는다면 신분증과 마스크를 챙기고 체온 검사와 예진표 작성을 위해 접종 예약 시간 30분 전에는 도착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다른 백신을 맞았을 때 호흡 곤란이나 심한 부종이 생기는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겪었다면 예진표에 작성하고 접종 전 의사와 상담할 때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에는 접종실 옆 관찰실로 이동해 최소 15분 이상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유심히 지켜봐야 할 증상은 두드러기, 입안의 부종, 호흡곤란, 메스꺼움과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접종 이후엔 가벼운 근육통이나 오한, 발열 등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며칠 안에 저절로 좋아지며 만약 39도 이상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모두 두 번째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종 후 건강관리와 방역수칙 준수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백신은 안전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안심하고 맞아도 됩니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으로 접종 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확대해 진료비와 간병비, 보상금 등을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는 406명 추가됐습니다. 400명대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주말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현행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406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382명, 해외 유입이 24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국내 발생 환자의 70%가 넘는 27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경북에서 23명, 전북에서 15명, 광주에서 11명, 부산과 대구, 충북에서 각각 10명이 확진됐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300명에서 400명대를 오르내리며 확산세가 커지진 않고 있지만 줄어들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모임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돼 서울 양천구의 가족 및 직장 관련 13명, 서울 관악구 지인 및 직장 관련 15명 등이 확진됐습니다. 경기 부천시 영생교 및 보습학원 관련 확진자가 174명, 충남 아산시 난방기 공장 확진자가 186명으로 늘어나는 등 기존 집단 발생 사례에서의 연쇄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4명 추가되는 등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새학기 개학과 변이 바이러스 등을 위험 요소로 꼽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네, 모두에 연결했었던 인천공항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8분쯤에 화이자 백신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도착했는데요. 화물터미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건휘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이곳 인천공항에 화이자 백신을 실은 대한항공 전세기가 도착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화물터미널 상하차 작업대에는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백신을 싣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가 국제 백신 공급 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계약한 1,000만 명 분량 중 초도 물량입니다. 총 11만 7천 회분, 한 사람이 두 번씩 맞아야 하니까 모두 5만 8,500명이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어제 네덜란드를 출발했고 조금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화물터미널에는 90톤을 동시에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화이자 백신은 유통기한이 짧고 영하 70도의 초저온 냉동시설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백신은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간단한 통관 작업을 마치면 평택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순천향대 병원 등 전국 5곳의 예방접종센터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어서 운송 과정 또 접종 계획도 알려주시죠.
네, 백신은 영하 70도의 초저온 보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특수 수송용기에 담겨 운송되는데요. 경찰은 인천국제공항부터 서울국립중앙의료원 중앙접종센터까지 수송 차량을 경호할 예정입니다. 또 중앙접종센터에도 24시간 기동대와 순찰차를 배치해 돌발 사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접종은 내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종사자와 수도권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등 최일선 의료진 300명이 가장 먼저 맞게 되고요. 이어서 다음 달 3일부터는 권역별 예방접종센터와 지역센터에서도 접종이 이뤄집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다음 달 20일까지 의료진 5만 5천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화이자 백신이 오늘 들어왔는데 사실은 3분기에 들어올 예정이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1분기로 당겨진 게 특수주사기가 비결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약간 정정을 해드리면 오늘 들어온 분량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들어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네. 2월 말에 들어오는 게 예정이 돼 있었고요. 네. 말씀하신 물량은 우리 정부가 화이자사와 개별 계약을 한 물량입니다. 네. 그때 1,000만 명분을 계약했었는데 당초에는 3분기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50만 명분을 2분기에 들어올 수 있게끔 앞당겼는데 그리고 300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까지 했는데 그 비결이 특수주사기라는 얘기가 진짜 나오는 건데요.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17일 날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2만 1,000명밖에 맞지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7,200만 명이나 구매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된 게 그 접종 과정에서 20%가 폐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거는 바로 접종에 필요한 LDS, 최소 잔여형 주사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접종에 특수 주사기가 필요한데요. 일반 주사기는 피스톤부터 바늘까지 공간이 있는데 이 특수 주사기는 바늘이 피스톤까지 길게 닿아 있어서 빈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는 양이 25 마이크로리터 이하로 거의 없어서 화이자 백신 한 병을 5명이 아닌 6명에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주사기의 기술력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국내 업체들이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이자 입장에서도 이 주사기가 있으면 생산량이 20%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 이 주사기에 관심을 보였고 또 협상이 잘 진행돼서 50만 명분을 3월 말 도입할 수 있게 됐고 300만 명분의 추가 구매도 가능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이 시각 인천공항의 모습입니다.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비행기에서 내려왔고요. 현장 그림을 보시면서 김호랑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지금 보이는 저 냉동 박스가 화이자 백신이 들어있는 박스인데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옮겨오는 동안에 온도 변화가 없었는지 이런 거 체크하는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심한 진동이나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안정이 되면 이제 각 지역별로 갈 차량으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옮기게 되면 내일부터는 바로 접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온도 조절 컨테이너는 영하 70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최장 100시간까지 유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도 체크를 하고 계신 모습 보고 계시고요. 네. 지금 잠깐 저희가 리포트 보는 사이에 그러니까 컨테이너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컨테이너에서 이제 화물 터미널로 이동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컨테이너를 열고 개별 그 화이자 백신들이 들어있는 저런 냉동 상자들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저 지금 지게차에 올리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잠시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개별 지게차를 이용해서 지금 아까 중계차 탈 때 보셨겠지만 냉동 탑차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 수송 차량에 차례로 적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백신 확보는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요. 화이자 백신의 국내 허가가 아직 안 났습니다.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화이자 백신 오늘 들어오는 코백스 물량에 대해서는 특례 수입이 적용됐기 때문에 네. 바로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화이자 백신에 대한 허가는 3월 들어오는 50만 명부터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요. 네. 현재 식약처에서 심사와 실태 조사를 마치고 자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 3단계 자문 절차 중에 1차 검증자문단 회의가 열렸고요. 어제 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네. 예상대로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 95.1%로 충분하다. 또 기저질환자에게서도 94% 이상, 연령에 무관하게 94% 이상 훌륭한 효과를 보였다고 나왔습니다. 또 이상 반응을 허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허가를 권고했고요. 다만 알레르기 반응의 이력자는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또 임상에서는 그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죠. 아나필락시스가 보고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실제 접종을 했더니 100만 명당 11명꼴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또 눈길이 가는 것은 16살에서 17살의 청소년도 투여가 적절하다고 권고한 겁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연합, 영국,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예. 16살 이상에서 지금 허가된 상황이고요. 임상시험도 16살 이상으로 설계가 됐고 면역 반응도 성인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서 16살, 17살도 맞아도 된다 이렇게 권고한 건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시다시피 백신 접종 대상이 18살 이상입니다. 네. 이제 2번의 자문회의를 했고 향후 최종 점검위원회의 논의가 남아있는데 식약처 허가가 만약 16살 이상으로 날 경우 접종 계획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중앙약심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6세 이상 허가도 타당하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아마 그렇게 허가가 날 것 같고요. 네. 최종적으로 어느 연령한테 먼저 접종할지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지난번 아스트라제네카도 허가는 18세 이상 모든 연령에 대해서 허가가 난 거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먼저 65세 미만에게 접종을 시작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화이자도 마찬가지로 16세 이상 허가가 나지만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먼저 접종을 진행할 거고요. 화이자는 또 12세에서 16세까지에 대한 임상도 이미 지난 10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3분기쯤 되면 혹시라도 청소년한테 예방접종을 시작하게 되면 화이자를 먼저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만 16세라면 우리나라 나이로 17살이니까 고1부터는 맞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가능성이 열렸다는 말씀이시고요. 한편 임신부에 대한 그 의견도 조금 갈리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임신부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안 된다. 이렇게 갈린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부터 임상시험 대상자로 임신부는 넣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 결과로 안전성이 확보된 건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임신 상태인지 모른 채로 예방접종을 한 경우도 이미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한 임신부에서 특별한 이상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종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특히 환자 발생이 많은 나라는 임신부인 경우에 훨씬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 위험이 높으니까 임신부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시 준비된 리포트를 전해드릴 텐데요.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1호 접종자와 관련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정부가 1호 접종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진 않았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오늘 오전 9시를 전후로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처음 접종을 받는 사람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재활병원 등의 만 65세 미만 입원 입소 종사자들로 경북 안동에서 생산 출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1호 접종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지 않아 접종하는 지역이나 보건소마다 어린이 재활병원장,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1호 접종자가 나왔습니다. 접종 첫날인 오늘 전국 213개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5,266명이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이들 대상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을 받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시설에 머무르며 의료진의 방문 접종을 받게 됩니다. 292개 요양병원에서도 자체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닷새 동안 접종을 시행합니다. 접종 대상 가운데 93.7%가 실제 접종에 동의한 상태라 접종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날 최종 접종 인원은 질병관리청에서 집계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인원이 모두 백신 접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에서 12주 간격을 두고 2번 맞게 돼 있어 두 번째 백신을 맞아야 완전 접종이 이뤄지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의 백신을 접종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오전 9시 서울의 한 보건소를 찾아서 백신 접종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직접 접종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접종 준비부터 이상 반응 관찰까지 둘러본 뒤에 안전, 신속한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엄진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백신 접종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예진표 작성부터 혹시 모를 이상 반응 관찰까지 접종 전후의 전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포구 보건소의 첫 접종자가 된 어린이재활병원 김윤태 병원장 옆에서 직접 접종을 지켜보고 격려했습니다. 첫 접종에 나선 김 병원장은 의사로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방문은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방역과 예방접종에 헌신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또 마포구 보건소는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그간 방역 업무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전하는 의미도 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처음 접하고 이렇다 저렇다 여러 말들도 있다 보니까 불안감과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백신 접종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점은 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전동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접종 전 1차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재 임신 여부와 최근 2주 이내에 독감 백신 등 다른 백신을 맞았는지입니다. 두 경우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권장되지 않아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연락해 예방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또한 접종 당일 37.5도 이상 고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예방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다만 기저질환으로 당뇨병 약, 고혈압약 등을 복용 중이라면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약물 복용하시면 되고 갖고 계신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도 하셔도 됩니다. 만약 보건소를 방문해 백신을 맞는다면 신분증과 마스크를 챙기고 체온 검사와 예진표 작성을 위해 접종 예약 시간 30분 전에는 도착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다른 백신을 맞았을 때 호흡 곤란이나 심한 부종이 생기는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겪었다면 예진표에 작성하고 접종 전 의사와 상담할 때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에는 접종실 옆 관찰실로 이동해 최소 15분 이상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유심히 지켜봐야 할 증상은 두드러기, 입안의 부종, 호흡곤란, 메스꺼움과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접종 이후엔 가벼운 근육통이나 오한, 발열 등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며칠 안에 저절로 좋아지며 만약 39도 이상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모두 두 번째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종 후 건강관리와 방역수칙 준수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백신은 안전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안심하고 맞아도 됩니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으로 접종 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확대해 진료비와 간병비, 보상금 등을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는 406명이었습니다. 400명대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주말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현행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406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382명, 해외 유입이 24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국내 발생 환자의 70%가 넘는 27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경북에서 23명, 전북에서 15명, 광주에서 11명, 부산과 대구,
충북에서 각각 10명이 확진됐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300명에서 400명대를 오르내리며 확산세가 커지진 않고 있지만 줄어들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모임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돼 서울 양천구의 가족 및 직장 관련 13명, 서울 관악구 지인 및 직장 관련 15명 등이 확진됐습니다. 경기 부천시 영생교 및 보습학원 관련 확진자가 174명, 충남 아산시 난방기 공장 확진자가 186명으로 늘어나는 등 기존 집단 발생 사례에서의 연쇄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4명 추가되는 등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새학기 개학과 변이 바이러스 등을 위험 요소로 꼽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네, 화이자 백신은 오늘 12시를 전후로 해서 들어온다는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11시 58분에 화이자 백신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모두에 연결했던 인천공항 다시 한번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화물터미널에 김건휘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12시쯤 이곳 인천공항에 화이자 백신을 실은 대한항공 전세기가 도착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화물터미널 상하차 작업대에는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시 후 곧바로 백신을 싣고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가 국제 백신 공급 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계약한 1000만 명 분량 초도 물량입니다. 총 11만 7천 회분, 한 사람이 2번씩 맞아야 하니까 모두 58,500명이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어제 네덜란드를 출발했고 조금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화물터미널에는 90톤을 동시에 보관할 수 있는 냉장, 냉동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화이자 백신은 유통기한이 짧고 영하 70도의 초저온 냉동시설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백신은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간단한 통관 작업을 마치면 평택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순천향대 병원 등 전국 5곳의 예방접종센터로 옮겨지게 됩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무진동 상태로 운송이 돼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운송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운송 과정과 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백신은 영하 70도의 초저온 보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특수 수송 용기에 담겨 운송되는데요. 경찰은 인천국제공항부터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접종센터까지 수송 차량을 경호할 예정입니다. 또 중앙접종센터에도 24시간 기동대와 순찰차를 배치해 돌발 사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접종은 내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종사자와 수도권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등 최일선 의료진 300명이 가장 먼저 맞게 되고요. 이어서 다음 달 3일부터는 권역별 예방접종센터와 지역센터에서도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다음 달 20일까지 의료진 5만 5천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네, 다시 스튜디오에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화이자 백신이 오늘 들어왔잖아요. 이 화이자 백신의 특성이 궁금하고 또 세계적으로 여러 백신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접종된 순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화이자 백신은 mRNA 방식입니다. 이 RNA를 우리 몸 안에 넣어서 실제로 그 RNA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겉에 싸고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드는 면역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같은 방식의 모더나 백신도 비슷한 시기에 허가를 받아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백신이 화이자와 모더나 그 두 가지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가장 먼저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일부 나라에서는 이제 중국 백신 또 러시아 백신 등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화이자 백신을 맞을 때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조금 다른 것이 화이자 백신은 처음에는 이상 반응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은데 두 번째 맞았을 때 그런 이상 반응 발생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반대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첫 번째 맞았을 때 그런 이상 반응이나 이런 통증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 두 번째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모더나 백신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 바뀌고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수치가 여러 가지 나와서 헷갈리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예방률이 70%다. 화이자는 90% 이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중증 예방률은 반대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는데요. 임상시험에서는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최종 결과로 놓고 비교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거는 화이자가 훨씬 좋았어요. 네. 95%였고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70% 정도였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실제로 몇백만 명을 접종하고 그 결과를 봤더니 중증을 예방하는 고령에서 특히 입원이라든지 사망을 예방하는 중증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가 95%로 더 이제 화이자의 84%보다 더 좋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실제로 중증이나 입원, 사망을 예방하는 게 먼저거든요. 네. 또 설사 걸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가볍게 지나가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맞을 때도 백신을 맞아도 걸릴 수는 있는데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노인한테서 상당히 높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반 독감 백신의 예방률도 한 40에서 60%라고 하던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실제로, 비해서는 예, 코로나19 백신 예방률이 높은 거네요. 그렇죠. 인플루엔자 백신도 접종을 했을 때 한 반 정도밖에 효과가 없어서 이걸 맞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거는 네. 노인에서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는 좋기 때문에 접종을 권고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기자, 네. 이제 수송 차량이 곧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장 그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우리 국민분들이 궁금해하실 건 나 자신은 언제 맞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그 접종 국민 접종 계획도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네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시는 입소자와 의료진들 65세 미만이었는데요. 다음 대상자는 오늘 도착한 저 화이자 백신으로 맞게 되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 종사자 5만 5천 명입니다. 내일부터 맞게 되시고요. 다음 달 8일부터는 병원급 보건의료인 35만여 명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네. 119 구급대와 역학조사와 검역을 담당하는 직원 등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7만 8천 명도 다음 달 22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4월이 되면 이번에 제외된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2분기에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이런 곳의 이용자와 종사자 그리고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등도 접종을 받게 됩니다. 네. 가장 궁금한 만 18세에서 64세 성인 그리고 만성질환자, 소방, 경찰 등 국민의 70%는 7월부터 시작되는 3분기에 모두 맞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58,500명분이 도착을 해서 네. 이제 곧 수송이 될 텐데 얼마 전에 안동 공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출하될 때 귀빈 대접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오늘도 호송 작전을 불사하겠는데요. 네. 일단 지금 보이시는 냉동 트럭이 5대가 보이실 텐데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대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또 하나는 천안 순천향대병원, 대구 계명대병원, 광주 조선대병원, 그리고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각각 출발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운전자들이 탑승하는 모습이 잠깐 보였거든요. 거의 이제 준비 단계를 마친 것 같고요. 네. 출발을 하게 되는데 맨 앞에는 경찰 사이드카 2대가 서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얼핏 보니까 뒤에 순찰차도 그 뒤에 2대 정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 백신 수송 차량이 3번째 들어갈 거고요. 혹시 탈취 사고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 뒤에는 또 예비로 같은 모습을 띤 냉동 차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뒤는 안동과 마찬가지로 군사 경찰,
경찰 특공대 차량이 뒤를 이으면서 네. 혹시 모를 그런 테러나 습격 같은 우발 상황에 대비해서 수송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위를 할 거고요. 그 뒤에 다시 순찰차와 경찰 사이드카, 경찰 기동대 버스가 따라오면서 교통 통제와 안전 관리에 나서게 됩니다. 네. 현재 시각이 12시 54분 1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11시 58분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거의 1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아직 수송 차량이 출발하진 않았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뉴스특보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극히 일부긴 합니다만 백신 접종하지 말자라는 사람도 극소수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께 끝으로 백신은 이래서 맞아야 합니다라는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백신은 어쨌든 건강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하는 거고요. 그중에서는 일부 불안한 마음에 끝까지 미루겠다 이런 분도 계실 텐데요. 네. 다른 분들이 맞는 걸 보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근데 백신을 맞게 되면 나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백신으로 코로나의 끝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오늘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11월 집단 면역 체계 확립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박선아 기자, 김호란 교수님 두 분 오전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기로 사회적 거리를 좁히고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MBC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 정규 뉴스를 통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